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들이 선생님, 사실 몇 달 전부터 여기가 계속 가려웠어요 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런 신비로운 가려움증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피부가 내부에서 은밀히 발달하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들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계적인 학술지 JAMA 피부과학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만성 가려움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특정 암, 특히 간암, 담도암, 혈액암에 걸릴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손쓰기 힘든 단계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대부분이 이런 비정상적인 가려움증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지 날씨, 새로운 비누, 건조한 피부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진실은 당신이 이런 경고 신호들을 소홀히 하는 동안 암세포들이 통제 불가능하게 증식하고 있을 수 있고 간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을 수 있으며 신장이 점차 기능을 잃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치료하기에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가려움과 질병의 연관성입니다. 특히 신체의 세 곳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죽음의 경고음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고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해독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조기 치료 기회를 놓쳤습니다. 당신이 그들 중 하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만났던 52세 김모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6개월 동안 등이 가려워서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단순 건조증이라고 했죠. 보습제를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심한 폭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CT 검사 결과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냥 가려움이 아니었군요. 제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는데 왜 저는 무시했을까요? 가려움증, 의학에서 소양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단순히 피부 표면의 불쾌한 감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부층 아래 수백만 개의 정교한 신경 말단이 조절하는 복잡한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런 신경들이 외부든 몸 내부든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을 감지하면 뇌에 직접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이 신호들을 가려움증으로 번역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긁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가려움증이 지속적이고 심해질 때 그것이 종종 내장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한 변화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손상된 간은 혈액의 독소를 깨끗하게 걸러낼 수 없어 독소들이 축적되어 내부에서부터 피부 염증을 일으킵니다. 약해진 신장은 인과 독성 노폐물이 온몸을 순환하게 하여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을 만듭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일부 혈액암이 혈액을 끈적하고 독성으로 만들어 신체의 특별한 부위에 극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피부의 자연 보호 장벽이 얇아지고 손상되기 쉬워진 고령자들입니다. 이 나이에는 몸이 종종 명확한 증상 없이 치명적인 질병을 은밀히 발달시킵니다. 이런 신비로운 가려움증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많은 암, 간경화, 신부전 환자들이 자신의 가려움증을 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료 기회를 놓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해한 일시적 가려움증과 심각한 경고성 가려움증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확한 원인 없이 매일 나타나 몇 주간 지속되는 가려움증을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주관이 평생 후회의 원인이 되게 하지 마세요. 몸이 당신에게 보내고 있는 신호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꼭 켜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첫 번째 죽음의 신호, 발바닥과 손바닥의 동시 가려움. 여러분,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적이 있으신가요? 의학계에서는 이를 담즙 정체성 소양증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이 망가지면 담즙산이라는 독소가 혈액에 쌓입니다. 이 독소는 특별히 말초 신경이 집중된 손바닥과 발바닥에 축적되면서 미친 듯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마치 수만 마리의 개미가 피부 속을 기어다니는 느낌이라고 환자들은 표현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세계적인 간 질환 연구 기관인 미국 간 재단 ALF의 보고에 따르면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과 같은 자가면역성 간 질환 환자의 약 70%가 극심한 가려움증을 첫 증상으로 경험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결국 간경화나 간부전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려움이 극심해진다면 이는 간의 해독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적신호입니다. 간은 이 시간에 가장 활발히 일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우리의 위대한 의학서 동의보감에서는 오래전부터 손과 발에 열이 나고 답답한 증상을 수족 번열이라 칭하며 이를 간의 기능 이상과 연관된 중요한 지표로 보았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의학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5년 전 대기업 임원이었던 48세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손발이 너무 가려워서 회의 중에도 계속 긁게 됩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B형 간염이 이미 간경화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20년 전 B형 간염 보균자 판정을 받았지만 아무 증상이 없어서 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가려움을 무시했다면 1년 내에 간암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정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려움이 제 목숨을 구했네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손발바닥 가려움과 함께 다음 증상이 있다면 간 검사를 즉시 받으세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 묵직한 통증, 소변이 진한 갈색, 콜라색,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함, 만성 피로와 무기력, 복부 팽만감.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 B형이나 C형 간염 보균자, 가족 중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우 B형 간염 보균자가 전체 인구의 약 3%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자신이 보균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신호, 등 상부와 어깨 사이의 가려움. 등 위쪽, 특히 날개뼈 사이가 가렵다면 주의하세요. 이곳은 의학적으로 흉추 3번에서 7번 피부 분절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부위는 폐와 심장의 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5세 여성 환자가 등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라며 찾아왔습니다. 피부과, 정신과까지 다녀왔지만 원인을 못 찾았죠. 제가 흉부 CT를 권했더니 주변에서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검사를? 이라며 말렸답니다. 결과는 폐암2기였습니다. 종양이 늑간신경을 자극하면서 등 가려움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완치되었지만 만약 계속 단순 가려움으로만 생각했다면 3기, 4기로 진행되어 손쓸 수 없었을 겁니다. 일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등 상부 가려움 환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약 20% 이상에서 폐나 심장 혹은 척추의 잠재적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이 확률이 2배 이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등 가려움이 운동 후에 더 심해진다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누웠을 때 더 심해진다면 폐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조기 진단 확률을 40%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등 가려움의 패턴을 분석하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심한 가려움은 심장 기능 저하를, 저녁에 심한 가려움은 폐 기능 저하를, 24시간 지속되는 가려움은 종양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58세 남성, 30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운 애연가였죠. 6개월 전부터 등이 가려웠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답니다. 부인이 억지로 병원에 데려왔는데 검사 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초기였습니다. 만약 1년만 더 방치했다면 산소통을 끼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지금은 금연하고 약물 치료 받으면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제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등 가려움이 담배를 끊게 해준 은인이에요. 세 번째 죽음의 신호, 정강이와 발목의 가려움.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정강이부터 발목까지 가려우신 분들, 특히 양쪽 다리가 동시에 가렵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는 신장 기능 저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죠. 그런데 이 정수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독이라는 독소가 온몸에 쌓입니다. 특히 중력 때문에 다리 아래쪽에 집중적으로 모이면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무서운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의 수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투석을 시작하기 12년 전부터 극심한 다리 가려움증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투석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자 1인당 연간 약 3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기계에 묶여 있어야 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35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IT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에너지 드링크와 진통제로 버티던 분이었죠. 1년 전부터 다리가 가려웠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결국 얼굴이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왔는데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약물성 신장염이었죠. 지금은 신장 이식을 기다리며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다리 가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신호인 줄 알았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국내 투석 환자의 원인 질환 1위는 당뇨병성 신증으로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정강이가 가려우면서 다음 증상이 있다면 당장 병원 가세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김, 밤에 소변을 자주 봄, 발목과 다리가 붓는다. 원인 모를 피로감, 식욕부진과 구역질. 여기서 잠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333 법칙.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험한 가려움을 구별하고 대처하는 333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주 규칙. 같은 부위가 3주 이상 가렵다면 무조건 병원 가세요. 3곳 규칙. 오늘 말씀드린 3곳, 손발바닥, 등, 상부, 정강이 중 한 곳이라도 가렵다면 즉시 검사 받으세요. 3가지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복부 초음파. 이 3가지면 치명적인 질병의 90% 이상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시세요. 물은 천연 해독제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은 간과 신장을 깨워주는 모닝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물을 마실 때는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마신 물은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천천히 마신 물은 세포 하나하나에 흡수됩니다. 둘째, 매일 10분씩 맨발 걷기를 하세요. 발바닥 자극은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특히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집 안에서라도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맨발 걷기나 접지 EARTHING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밤 11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드세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는 간이 재생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간은 회복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넷째, 가려움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세요. 술, 커피, 매운 음식, 인스턴트 식품은 몸속 염증을 증가시켜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항산화 물질이 많은 녹색 채소를 드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세요. 놓치면 후회하는 골든타임. 의학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2시간, 뇌졸중은 3시간이죠. 그런데 가려움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가려움 발생 후 3개월, 이 시기를 놓치면 원인 질환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가장 극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 남성 택시기사였습니다. 3개월 전부터 손발이 가려웠지만 습진이겠지 하고 약국에서 연고만 사서 발랐죠. 어느 날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폭수가 차고 식도 정맥류까지 생긴 상태였죠. 만약 3개월 전 처음 가려움이 시작됐을 때 병원에 왔다면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 가능했을 겁니다. 지금은 간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가려움 일기를 쓰세요. 제가 모든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려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부위가 얼마나 가려운지, 무엇을 먹고 나서 심해지는지 2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조기 진단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55세 여성 주부였는데요. 가려움 일기를 통해 새벽 2시에서 3시에 손발 가려움이 가장 심하다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간염이었고 즉시 치료를 시작해서 완치되었습니다. 그녀는 일기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가족력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이 있으신 분 있나요? 있다면 당신도 고위험군입니다. 특히 B형 간염은 가족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B형 간염 보균자라면 자녀가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C형 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이전에 수혈받은 경험이 있거나 비위생적인 곳에서 문신, 피어싱을 했다면 반드시 검사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의사 생활 30년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은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이라는 말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작년에 만난 환자 한 분이 계속 생각납니다. 68세 할머니셨는데 손자 결혼식을 앞두고 계셨죠. 1년 동안 정강이가 가려웠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으셨답니다. 결국 신부전 말기 진단을 받으셨고 손자 결혼식은 병원 침대에서 영상통화로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가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4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50세 이상이라면 6개월에 한 번은 꼭 검진 받으세요. 특히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종양 표지자 검사는 필수입니다. 검진 비용이 부담스럽다고요? 국가 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추가 검사를 해도 10만 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수천만 원의 치료비와 평생의 고통이 기다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SNS로 퍼뜨려 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조기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변 색깔로 알아보는 죽음의 신호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콜라색 소변이 나온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려움이 있다고 모두 큰 병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순 피부 건조나 알레르기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행동하세요.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닥터 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